자, 그러면 뭐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나마 이 채널 용량과 관련된 뭐 계산을 해본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신호 레벨과 잡음의 레벨이 따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이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보통은 데시벨 단위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SNR, 즉 신호대 잡음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Signal to Noise Ratio. 그래서 SNR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SNR이라는 그 신호대 잡음의 그 비를 수식적으로 이제 N 파워분의 S의 파워 이렇게 쓰지만, 이것이 그냥 그 비율 값으로 표시되기보다는 데시벨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몇 데시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럼 데시벨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에 2-1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료 2-1이고 섹션으로 따지면 우리 교재의 이점이 신호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할게요. 그래서 신호의 크기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볼트나 뭐 암페어나 전압이면 볼트, 뭐 전류면 암페어 또는 전력이면 와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력값이라고 하는 루트 민 스퀘어 RMS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고 실제 그 유효한 전력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항이라면 그 저항에서 소모되는, 예를 들어서 교류라고 칩시다. 교류라고 치면 이런 교류가 이제 저항에 걸리면 여기에서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커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작아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것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DC로 바뀌었을 때 여기서 소모되는 전력이 이것과 이것이 같을 때 과연 DC 몇 볼트냐, 몇 볼트 DC로 하면 이 교류와 똑같은 전력이 여기서 소모되어 있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시력값이다. 교류는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 그것에 대한 평균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직류로 바꿨을 때 그 똑같이 소모되는, 평균적으로 똑같이 소모되는 전력으로 표시했다. 뭐 저항으로 따지면 그렇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구라면 전구에서 나타나는 그 빛의 밝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전구가 보통은 요즘은 뭐 이게 LED이기 때문에 깜빡임이 거의 없긴 하죠. 그러나 이제 예전에 그 백열 전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걔도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초당 60회를 반복을 하죠. 왜냐하면 60Hz 교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밝기도 결국은 이제 직류를 그 전구에다 가했을 때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느냐, 교류가 밝았다 어두워졌다는 것의 평균이 직류에 몇 볼트에 해당하느냐,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밝기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통 그래서 이제 그 파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펄스파 같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제 예를 들면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펄스파 같으면 이거는 교류죠. 그건 교류죠. 분명히. 이거는 직류 5볼트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이면 5볼트의 제곱은 25가 되겠죠? 마이너스 5볼트도 25가 되겠죠. 똑같이. R분의 B 제곱 했을 때. 전압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전력은. 그러면 이 펄스파는 어차피 어느 시간 구간 동안에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얘는 일정하게 제곱해도 25가 되겠고, 또 얘 마이너스 5도 제곱해봐야 일정하게 25가 될 거다 이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이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나 다 똑같죠. 그런데 이제 사인파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볼트다. 마이너스 5볼트다. 그러면 이게 제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1 이하일 경우에는 제곱은 이것보다도 작죠. 5볼트 제곱하면 뭐 25볼트가 되겠죠. 어쨌든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5볼트일 때 2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즉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이거지. 최소 0부터 그죠? 0일 때는 어차피 제곱해봐야 0이니까 최대 25까지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을 내보면 여기가 되죠. 가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해봤지만 사인파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이거죠. 사인 제곱 x는 2x. 즉 2배의 주파수의 코사인 이거의 2분의 1. 즉 2분의 1 빼기 2분의 1 코사인 2x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5라면 제곱하면 25가 될 거고 여기가 12.5가 되겠지. 12.5를 중심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거의 2배의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 파.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12.5, 이쪽으로 12.5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와 여기는 서로 같은 면적이니까 평균을 내면 여기가 될 거다. 여기가 평균. 1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파의 종류에 따라서 피크 레벨이 똑같이 5V라 하더라도 이런 펄스파는 피크 레벨과 RMS가 결국은 같게 되고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이 5의 제곱의 반이니까 12.5가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12.5가 되겠지. 전압은. 파워가 12.5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피크가 있으면 그 피크의 루트 2분의 1이다. 사인파의 경우에.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파워로 따지면 2분의 1인데 2분의 1 b제곱인데 루트를 씌우면 전압이 되니까 그러면 루트 2분의 b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케이스죠. 그죠? 이 이제 5V의 경우에 집어넣어 보면 루트 2분의 5V가 될 것이다 하는 거지. 계산해 보면 다시 25 루트 2 이거죠. 이게 그죠? 루트 2분의 25는 루트 2분의 25는 12.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이건 중요한 게 뭐 대충 사인파의 경우에는 피크 대비 루트 2분의 1이 평균이다. 전압으로 따지면 전력으로 따지면 2분의 1이다. 피크 대비 2분의 1이다. 또 삼각파의 경우에는 뭐 피크 대비 루트 3분의 1이다. 네, 그러하고요. 중요한 건 이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그런 것들을 데시벨로 나타내는 건 과연 이건 뭐냐 하는 거죠. 데시벨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데시벨은 레벨 자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일단 레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비율.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몇 데시벨이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레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율이 얼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여러분들은 데시벨을 어디서 많이 접하나요? 소리의 데시벨.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공사장에 소음이 발생해서 또는 뭐 어디서 시위가 발생해서 또 어디에서 비행기가 지나가서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측정해 보니 소음이 몇 데시벨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소음 데시벨 그게 절대 레벨이 아니다. 상대 레벨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거냐 하면 그 사운드 즉 그 음의 음압 레벨의 데시벨은 1kHz에 우리가 귀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레벨 그거 대비 얼마냐 하는 것을 측정한 거예요. 사인파 삐 하는 소리죠. 우리 1kHz짜리 사인파 들어봤죠? 그죠? 삐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리다가 점점 볼륨을 작게 하면 어느 순간 안 들리겠죠. 그 레벨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의 레벨이 몇 배냐 하는 것을 배율로 나타내는 게 데시벨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 대비 몇 배냐. 그러니까 데시벨은 배율 단위다. 그러면 귀로 간신히 들을 수 있는 1kHz의 소리는 과연 절대 음압은 얼마냐? 절대 음압은 파스칼 단위인데 그게 얼마였더라? 아마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파스칼 단위 정도 된다고 해요. 뭐 그건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시면 나오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소 레벨의 사운드의 음압은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 뭐 다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거 대비에 계산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사장은 몇 데시벨 이하여야 된다. 뭐 소음 또 뭐 시위는 밤 10시가 넘으면 몇 데시벨 이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것들 다 기준이 있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단순 배율이 아니고요. 데시벨이라는 건 어떤 계산 결과죠. 그 계산이 뭐냐 하면 로그 계산입니다. 로그 계산.
여기에 뭐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측정값이 있고 어떤 기준값이 있으면 이게 기준이죠. 그거 대비 이것이 로그 10으로 밑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만약에 전력이면 그러면 10 로그 10입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기보다는 뭐 비교하기 위한 비교값이죠. 비교값. 비교의 그 기준값. 그다음에 이게 실제 비교할 값. 아까 얘기한 그 소리의 음압은 전압과 같이 전력 단위가 아니고 음압의 전력이 아니고 그냥 음압입니다. 압 전압과 같은 거요. 그런 개념이라서 그 전압도 마찬가지로 전압 단위로 하면 이렇게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력이라는 건 어떤 기준 전력이든 아니면 측정 전력이든 똑같은 포인트에서 어쨌든 잰다고 가정을 해야죠. 여기서 기준을 쟀을 때의 전력, 또 여기서 어떤 신호의 전력, 두 가지 다 같은 곳에서 잰다고 하면 그곳의 저항은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기준 전력이라는 거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똑같이 놨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R0, 여기도 R0 이렇게 된다면 파워는 R분의 B제곱 또는 I제곱 R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같은 저항이라면 다 상쇄가 될 테니까 뭐만 남냐? B제곱분의 B제곱, I제곱분의 I제곱만 남죠. 그러면 이제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 그러면 2가 빠져나지.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나 또는 전류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는 20 로그고 전력 단위로 하면 10 로그다. 음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쓰죠. 음압. 여기에 기준 음압, 측정 음압. 그것도 압이니까 전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데시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래 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 벨이라는 단위의 10분의 1 단위가 데시벨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부피 단위 중에 리터가 있죠. 그죠? 부피 단위 중에 리터가 있으면 밀리리터는 1000밀리가 1리터죠. 그다음에 밀리미터는 마찬가지로 1000분의 1 미터죠. 그죠? 네. 이것처럼 밀리는 1000분의 1이고요. 그러면 센티미터는 10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이 뭐냐? 데시입니다. 센트가 뭐냐면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100. 센츄리. 그러니까 뭐예요? 100년이 센츄리죠. 그죠? 네, 그 100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디케이드. 그러면 10년을 얘기하죠. 디케이드. 또 데시멀 그러면 십진수를 얘기하죠. 그죠? 네, 데시가 그 10에 해당하는 라틴 접두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센티가 100에 해당하는 센트가 100에 해당하는 접두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데시라는 것이 이제 10분의 1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왜 그랬냐면 원래 이 단위를 누가 이제 고안을 했냐면 벨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알렉산더 그라함 벨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전화 발명가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음성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음성의 뭐 크기도 연구를 하고 뭐 그랬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 벨이라는 단위로 내가 정했다 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한 건데 그 벨이라는 단위를 정해서 쓰다 보니까 계산값이 너무 작게 나와. 너무 작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서 쓰는 게 편하겠다. 그래야 숫자들이 좀 유의미하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데시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리터는 10 데시리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데시리터라는 단위를. 센티미터는 쓰는데 또 데시미터는 잘 안 쓰죠. 그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안 쓰는데 하여튼 데시리터라는 단위는 종종 씁니다. 그 데시벨이라는 단위도 그래서 그 10분의 1만큼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데시벨로 하면 벨의 10배로 크기로 나타나죠. 값이. 같은 크기에 대해서 값이 이제 10배가 되는 거죠. 데시벨이. 그러면 왜 이런 굳이 복잡한 로그식을 쓰느냐 하는 거죠. 그냥 배율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배율로 그냥 B0분의 B1, P0분의 P1 해서 몇 배 이렇게 쓰지 왜 데시벨, 뭐 벨 이런 단위를 쓰느냐. 그걸 쓰려면 이렇게 로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로그를 굳이 왜 하느냐 했을 때 로그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좀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 사람의 감각이 로그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이라는 사람도 이제 음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그 음의 크기가 실제 그 음의 진폭이 즉 음압이죠. 결국은 음압이 그 예를 들면 2배, 3배, 4배, 10배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 사람이 듣는 그 청각이 실제로 음압만큼 2배, 3배, 10배, 100배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사람의 그 청각의 그 감각과 음압이 레벨이 늘어나는 배율을 따져보니까 이게 로그적으로 늘어나더라. 로그적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압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 따라서 얼만큼 크게 느껴지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느끼는 크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음압이 커질수록 더 기울기가 적게 체감이 줄어든다. 자, 여러분들이 아주 시끄러운 클럽에 갔어요. 클럽에 가면 이 옆 사람하고 속삭여도 못 듣잖아요. 그죠? 안 들리지. 왜? 워낙에 큰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에는 작은 소리가 들려봐야 별로 체감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조용한 시험장에서 옆 사람하고 속삭이면 감독님이 딱 눈치채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있는 곳에서 얼만큼 벗어났냐 하는 것이 원래 것이 작으면 조금만 벗어나도 금방 인식을 하는데 원래 것이 아주 커지면 뭐 조금 변해봐야 별로 몰라요. 저게 그런 거죠. 음압이 아무리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동성은 실제 느껴지는 변동성은 적다 이거죠. 사람의 감각 특성이 그렇다. 정비례하지 않고 대수적으로 이렇게 비례한다. 그래서 이 로그로 계산하는 것이 우리 귀가 실제로 체감하는 정도의 크기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수치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데시벨 했고요. 꼭 귀뿐만 아니에요. 뭐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기의 변화도 우리가 느껴지는 게 처음에 아주 어두운 데서는 약간의 빛만 있어도 이렇게 그것이 빛이 인식이 되지만 아주 밝은 데서는 거기에 뭐 전구 하나 더 켰다고 그렇게 크게 밝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람한테 더 그게 체감이 맞겠다. 그 단위가. 그 다음에 실제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크기의 변화는 엄청나게 크기의 변화가 커요. 그것을 다 숫자로 표현하려면 예를 들면 뭐 아주 잔잔한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표현하는데 아주 잔잔한 소리가 뭐 1이라면 아주 큰 소리는 뭐 10만, 100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율로 쓰려니 너무 배율이 커져서 숫자가 너무 많더라. 근데 그걸 로그로 표현하면 그 지수에 대한 것만 빠져나오면 그게 크기가 예를 들면 10,000배가 되더라도 지수로 빠져나오면 40밖에 안 돼요. 그 지수가 로그로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100만 배가 돼도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0에서 100만이 되는 게 그냥 쓰면 2자리가 늘어나지만 자릿수로 2자리가 늘어나지만 데시벨로 쓰면 그냥 40에서 60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더 작은 숫자 단위로 쓸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큰 숫자로 변화가 되지만 여기서는 요만큼의 숫자 변화만 오는 거죠. 그래서 수를 다루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거쳐가면서 몇 분의 1로 줄어들다가 또 몇 배로 늘어났다가 이런 걸 할 때 다 곱셈을 해야죠. 예를 들면 증폭기 앰프에서 신호를 10배를 키웠다, 뭐 30배를 키웠다, 1000배를 키웠다 이러면 이제 원래 들어오는 신호 곱하기 1000 해서 출력 신호 이런 식으로 해서 곱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데시벨로 하면 로그 계산이니까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죠. 그러니까 애초에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해놓으면 이 곱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이 편해진다 하는 또 장점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장점들, 인간의 감각 특성, 숫자의 범위를 줄이고 곱하거나 나누는 그런 계산을 더하거나 빼는 계산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데시벨을 많이 쓴다. 뭐 통신에서는 웬만하면 신호의 크기를 표현할 때 그래서 데시벨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비율과 데시벨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10 로그 10의 100배는 1분의 100이죠. 10 로그 10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10 로그 10의 10이고 10의 10은 이거는 1이죠. 는 20 이다 이거죠. 그래서 100배면 20dB가 되고요. 반대로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 로그 10의 10이죠.
그죠? 여기 앞으로 나가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 밑에 것과 이거의 값이 같으면 이거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0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배와 100분의 1배는 앞에 요게 붙느냐 데시벨로 하면 붙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게 지수로 따지면 마이너스 1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2배입니다. 2배. 2배는 데시벨로 하면 이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2에 대해서 로그를 하면 0.3010 어쩌고 복잡해요. 그죠? 어쨌든 이거입니다. 그러면 10 로그 10의 2는 10 곱하기 0.3010 어쩌고저쩌고죠. 그럼 이거 얼마요? 3.010 얼마죠? 그럼 이거는 대충 3입니다. 대충 3. 요걸 많이 써요. 그래서 2배는 대략 3dB다. 이거 오차가 0.3% 정도 범위로 오차가 있어요. 뭐 그 정도면 실용적으로 큰 문제 없다 이거지. 그래서 2배는 3dB다. 그러면 2분의 1배는 마이너스 3dB다. 이 두 개만 알면 웬만한 정수 dB는 배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느 걸 해보고 싶은가요? 아무거나 하나 골라주세요. 이 중에 1번, 2번, 3번, 4번 요거요. 3번 마이너스 13dB 이거는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3dB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0dB는 이거는 10dB에 대한 역이죠. 그죠? 10dB는 얼마냐 하면 이거는 10 로그 10에 10 여기 1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10배. 그럼 마이너스 10dB는 마이너스 1승 1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3dB는 마이너스 10dB 빼기 3dB죠. 그죠? 그럼 3dB는 아까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죠. 근데 빼기니까 미안합니다. 2배였어요. 2배. 근데 마이너스 3dB니까 이거는 얼마냐? 2분의 1배죠. 그럼 이거의 이 로그의 덧셈은 배율의 곱이잖아요. 이거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는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면 10 로그 10에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는 10 로그 10에 10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0 로그 10의 2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다시 쓰면 요거는 마이너스 10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이죠. 더하면 마이너스 13이죠. 또 다른 거. 이걸 해볼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0은 이거는 10분의 1이고 3은 2죠. 그러니까 10분의 1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덧셈은 곱셈으로 바뀌니까. 그럼 이건 얼마야?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또는 6은 이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죠. 반대로 6은 3 더하기 3이죠. 는 2 곱하기 2는 4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한 배는 어떻게 되냐? 10 로그 10의 1. 이거는 10의 0승이죠. 그러니까 10 로그 10의 0승은 0이 앞으로 나가면 0 곱하기 10 로그 10의 10. 이건 1이죠? 뭐 1이나 마나 0 곱하니까 는 0. 그죠? 0dB. 0dB가 뭐냐? 1에 대한 데시벨입니다. 1이라는 건 뭐예요? 비교하기 위한 기준과 측정한 것이 같다. 변화가 없다. 그 뜻이죠. 0dB라는 건 변화가 없는 그것을 나타낸다. 비율이 같다. 자, 마이너스 4dB 했나요? 아까? 안 했죠. 그죠? 네. 마이너스 4dB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구한 걸로 갖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 7 구했고 3 구했죠? 그러면 4는 7 빼기 3이죠. 그죠? 그럼 7은 아까 얼마는 10 빼기 3이었죠. 10 빼기 3 빼기 3. 10은 10배죠. 10 나누기 3은 2 나누기 3. 미안합니다. 2 나누기 2는 4분의 10이죠. 그죠? 네, 4분의 10. 그럼 이건 2.5가 되겠네요. 그죠? 2.5배.
4dB. 그러면 얘네들도 다 구할 수 있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 1은 4 빼기 3이죠. 그죠? 그러면 2.5배 나누기 2죠. 는 얼마예요? 1.25. 1dB는 1.25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6 빼기 4죠. 그죠? 6 빼기 4는 3 더하기 3 빼기 4죠. 이거는 얼마예요? 2 곱하기 2고 빼기 4면은 나누기 2.5죠. 이거는 5분의 8이 되겠네요. 5분의 8이면 얼마인가요? 1.6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죠? 정수 dB는 네, 그러니까 10dB, 3dB만 알면 다 구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 안 쓰고 해야 돼요. 이거 기말에 계산기 안 쓰고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율도 데시벨로 표현하지만 또 그냥 절대값도 데시벨로 표현하는데요. 이 절대값은 기준값이 정해져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기준값이 뭐라고 정해져 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전력 비율을 10 로그 10에 1 밀리와트 대비 몇,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밀리와트로 해야, 그래야 계산이 편하겠죠. 만약에 여기 이제 와트로 했으면 10의 3승 밀리와트로 다시 환산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것을 측정했더니 몇 밀리와트더라. 그러면 그것을 1밀리와트 대비 몇 배냐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dB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dBm. 이 m이라는 게 밀리와트, 1밀리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배냐 하는 것을 데시벨로 나타낸 거예요. 로그로 해서. 그래서 이 dBm은 우리가 통신에서 엄청나게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PC에 그 아크릴릭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텐데요. 이거 학기 초에 해봤죠, 한번. 와이파이 채널 분석할 때. 이걸 해서 이제 실행해서 캡처하면 지금 여기에 3호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유기의 스펙트럼이 여기 이렇게, 물론 정확한 스펙트럼은 아니지만 모델링을 해서 여기 2.4GHz를 예를 들면 2.4GHz에서 2410MHz에 있는 채널, 즉 2.41GHz에 있는 1번 채널, 뭐 이거는 또 몇 번 채널, 요게 대략 한 20MHz 정도 돼요. 여기가 한 채널이.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1번 채널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1번 채널이거든요. 얘네들이 다 이런 것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공유기가 지금 1번 채널에 여러 개의 그 공유기가 1번 채널에 그 신호를 송출을 해서 여기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1번 채널 자체는 이게 5MHz예요. 근데 이제 1번 채널을 쓴다는 얘기는 그 1번 채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더해서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쓴다는 의미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한 채널, 두 채널, 세 채널 하고 여기에 반, 여기에 반 해서 합치면 4채널이죠. 4 곱하기 5는 20MHz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와이파이의 기본 그 스펙트럼 대역 폭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이런 걸 쓴 것도 있죠. 그죠? 이거는 채널 2개를,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2개를 묶어서 본딩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이제 8채널을 쓰고 있죠. 그래서 8 곱하기 5는 40MHz. 어쨌든 이런 그 채널을 쓰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숫자가 뭐냐면 바로 그 스펙트럼의 크기입니다. 스펙트럼의 크기.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스펙트럼의 레벨을 나타내는데 그 레벨이 바로 이게 dBm 단위예요. dBm 단위. 네,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보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크기가 얼마인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무료 앱 중에 휴대폰에서 쓸 수 있는 앱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죠. 여기에도 검색을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그래서 검색해 보면 네, 이런 앱 도구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앤 스캐너, 뭐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이런 데 보면 그 와이파이 채널들의 그 스펙트럼의 그 주파수 대역과 그다음에 그 레벨들이 다 나와요. 네, 이런 분석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윈도우 자체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정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여기에 와이파이 이렇게 보면 여기 하드웨어 속성이 있어요. 안 나오네. 뭔가 어딘가로 연결을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디밀에 연결이 왜 안 되지? 디밀에 웹은 되나? 연결.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뭐 인터넷은 없습니다만 연결은 됐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설정 와이파이 하드웨어 속성
네,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와 같이 연결이 되면 어쨌든 여기에 속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밴드 채널 5GHz에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사용하는 채널이 64번 채널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64번 채널. 이게 이제 5GHz에서 64번 채널을 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링크 속도는 나오는데 신호의 레벨은 안 나오는군요. 여긴 데시벨은 안 나오는구나. 그냥 속도하고 채널만 볼 수 있군요. 그러면 이거에서 64번에서 아까 그 디밀의 웹에 5GHz 대역의 64번 채널 여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딘가가 디밀에가 있을 건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어느 곳이 디밀인지는 볼 수가 없네요. 여기 있네. 디밀의 웹으로 검색을 해보면 디밀의 웹. 그래서 64번 채널을 쓰는 게 이거네요. 56 to 64 이거. 딴 건 없죠, 그죠? 디밀의 웹에서 64번 채널 쓰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디밀의 웹에서 채널 56에서 64 쓰는 거. 이것의 대역이 5GHz 대역이고 대역폭이 40MHz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게 RSSI가 요게 바로 그 데시벨입니다. dBm. 전력의 dBm. 신호의 레벨이죠. 이게 신호의 레벨. 이게 지금 계속 바뀌는데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환경이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근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70 dB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윈도우에서도 또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써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실제로 해보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과제로 할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